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사결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후회가 가장 적은 의사결정이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봐도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되는 결정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의사결정은 연력학 법칙을 따릅니다. 연력학에서 안정하다는 말은 곧 위치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으로 얻으려는 돈, 명예, 성장한 모습, 행복 등은 안정을 줍니다. 모험이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안정을 갖기 위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의 정량적 기준은 더 낮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안정 따위는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만이 존재합니다. 최고와 최선은 다릅니다. 최고는 최소값이고 최선은 극값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찾고 싶지만 문제는 어디가 최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소에 있어도 그렇죠. 우리 시야의 스케일에서는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떤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절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의 의사결정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최선의 선택, 극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방통행 의사결정과 양방통행 의사결정인데요. 일방통행 의사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많은 사람과 논의를 한 뒤 충분히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느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고민의 시간을 못 견뎌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성급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회하느니 힘들더라도 고민의 시간을 좀 더 견디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양방통행 의사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만회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들은 빠르고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너무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그것이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 먼저 고민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결정을 할 때면 실패비용, 기회비용, 기대수익, 성공 확률을 따집니다. 즉 위험 보상 비율을 따져서 베팅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죠. 실패 비용이란 말 그대로 어떤 의사결정이 실패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라고 해서 단순히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노력, 에너지, 감정, 시간, 명예 등 손해볼 확률이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실패 비용 계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실패 비용 계산에서 만회할 수 있는 의사결정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잃을 위험이 있는 결정은 그냥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놓치는 기회 중 가장 큰 효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7,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을 결정을 했다면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다른 식사 중 효용이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다음은 기대수익인데요. 기대수익이란 내가 이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수익이란 말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하셔는 안 되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 성공 확률은 당연히 결정이 성공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총 4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위험 보상 비율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얼마나 걸어서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으며 그 확률은 얼마냐에 따라 베팅 사이즈 즉 무엇을 얼마나 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위험 보상 비율을 잘 설정하는 것이 실력이 되고 돈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 보상 비율을 제대로 계산해서 베팅 사이즈를 잘 조절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됩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무언가 사고 파는 것은 뭘 잘 모르는 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이 위험 보상 비율을 따져서 베팅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간과한 채 건물주가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진다면 절대 건물주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런 위험 보상 비율을 계산하고 베팅할 때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대한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르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원칙은 정보 수집이나 대안 탐색은 40에서 70%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도 주관적인 비율이긴 하지만 핵심은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다 알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타이밍도 중요한 법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40%도 안 되는 정보로는 큰 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사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면 죽음을 떠올려 보면 해답이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지면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상상하는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정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들 원하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결심한 걸 무조건 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결단이 과감해지고 어떤 결정에 후회하거나 억울하지 않게 되면서 의사결정이 좀 더 수월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